안녕하세요. 성우 강규리입니다. 2021학년도 세화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2부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2부에서는 신입학 전형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팁을 소개합니다. 먼저 올해 신입학 전형 전체 일정입니다. 요강을 보고 계신 분은 8쪽을, 브로슈어를 보고 계신 분은 71쪽을 펴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형은 12월 4일부터 1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 사이트를 시험 운영합니다. 올해는 진학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합니다. 검색창에 진학 어플라이를 입력하면 진학사 원서 접수 사이트가 뜹니다.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초중고교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세화고등학교 버튼을 클릭하면 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세화고등학교 버튼은 원서 접수 시험 운영 기간부터 나타납니다. 학생 여러분은 이 기간에 미리 원서를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12월 9일 자정부터 12월 11일 15시까지 실제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 기간에 실제로 원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원서 접수 및 결제 마감 시각이 15시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및 결제를 마치면 오프라인으로 1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로 방문하셔야 하며 학생 본인이 중학교 수업을 빼먹어 가면서 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년 2번 거름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중학교장 날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1차 서류 제출 기간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받습니다.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하는 전형 유형에 맞는 자료를 빠짐없이 사전에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입학 원서에는 반드시 중학교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졸업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진에도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면접 때 대기실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중등교육지원 과장의 직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원서 접수와 전형료 결제, 1차 서류 제출을 끝마치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5일에 추첨을 진행합니다. 우리 학교의 입학 전형은 1단계 추첨과 2단계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추첨을 통해서 지원자의 1.5배수, 그러니까 150%만 남깁니다. 추첨 실시 장소는 추첨 단계가 있는 자사고 중 한 곳으로 지정됩니다. 추첨 결과는 17시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된 학생들은 16일부터 시작해서 21일 17시까지 자기소개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마감 시각이 17시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은 원서 접수를 했던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동시에 2가지 2차 서류를 학교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중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수험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진 위에 중학교장 직인을 찍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는 세부 사항이 나오는 2 버전을 서울 방식 자사고 입시용으로 출력하여야 하는데 각 중학교의 담당 선생님 또는 행정실 주무관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단, 출력할 때 반드시 양면 말고 단면으로 출력해야 하며 스테이플러 등으로 철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는 보관용 원본과 면접 진행용 블라인드 처리본으로 이원화해야 하기 때문에 2부를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입력도 마치고 수험표 1장과 생활기록부 2부를 이상 없이 제출하셨다면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면접은 12월 29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2021년 1월 4일 학교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전체 일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셨나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이 화면을 찍거나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쉬어가는 차원에서 모집 인원과 지원 자격을 간단히만 짚어보겠습니다. 세화고등학교의 한 학년 정원은 420명입니다. 이 중 20%에 해당하는 84명은 사회통합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해당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사회통합 전형 정원 84명은 의무 정원이어서 미달되더라도 일반 전형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정원이 420명이기 때문에 정원 외로 20명을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총 44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너무 많거나 메모가 필요하시다면 중간중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서 보셔도 됩니다. 일반 전형은 공통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중학교 졸업 예정자면 다른 인적 사항이나 조건이 어떻든 간에 100% 지원 가능합니다. 이외에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새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특성화 중학교 및 전국 단위 자율중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단 여기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는 조건은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자사고가 없는 경남, 제주, 세종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아주 다양하므로 꼭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제출 서류를 다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제출 서류를 다 낼 수 있는 세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에는 기회균등 전형과 사회다양성 전형이 있는데 이 중 기회균등 전형에서 정원의 60%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정원 84명을 기준으로 51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회균등 지원자가 60명이고 사회다양성 지원자가 60명인 경우 기회균등 지원자 중 면접 점수 51등까지를 먼저 합격시킨 후 남아있는 33명의 선발 인원을 나머지 지원자 중에서 면접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식입니다. 다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입학 전형을 시작해온 해부터 지금까지 60% 우선 선발 규정으로 인해 합불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원 외 보훈자 자녀 전형은 여기 명시된 법률 22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합니다. 미해당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있는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고입특례 대상자 전형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만 해당합니다. 자, 이제 전형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되어 갑니다. 잠시 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 전에 전형 방법과 사정 기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은 2단계이며 1단계는 추첨, 2단계는 면접입니다. 1단계에서 전형별 1.5배수를 추첨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균등 지원자를 60% 우선하고 사회다양성 지원자도 1순위 해당자를 2순위 해당자보다 우선합니다. 2단계에서는 지원자마다 자기주도 학습 영역 질문 2개, 인성 영역 질문 2개가 주어지고 각각 50점 만점으로 심사합니다. 면접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자기주도 학습 영역 점수가 더 높은 학생을 뽑으며 그 이후에 동점자는 출결 상황과 독서 활동 실적을 정량평가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일반 전형 지원자 정원의 1.5배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말해 일반 전형 지원자가
504명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형을 운영합니다. 일반 전형에 336명 이하가 지원한 경우 전원 합격합니다. 일반 전형 지원자가 403명 이하면 모든 전형에서 면접을 하지 않고 추첨으로만 선발합니다. 그리고 504명 이하면 추첨 없이 면접으로만 선발합니다. 이제 많은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입니다. 총 4편의 글을 써야 하는 대입 자기소개서와 달리 우리 학교 면접 전형에서는 1200자짜리 글 한 편만 쓰면 됩니다. 단, 한 편의 글에 4가지 평가 요소, 지금 이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요소가 모두 선명하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각 요소는 우리 학교 교육 목표 4가지에 해당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어학 인증 시험이나 능력 시험의 점수나 등급을 쓰면 0점 처리됩니다. 한국어, 국어, 한자도 해당합니다. 어떤 교과목도 점수나 석차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역시 0점 처리됩니다. 교회 대회뿐만 아니라 교내 대회도 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과 영재교육원 내용도 금지합니다.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면 인성영역 배점의 10%를 감점합니다. 즉, 5점이 감점됩니다. 예년까지의 면접 결과를 확인해 보면 5점은 매우 큰 점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 소속 또는 출신 중학교 등의 인적사항을 암시해도 동일하게 감점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전에 꼭 요강 또는 브로슈어에 있는 이 예시를 정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할 작성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 유리하고 고득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첫째, 선명해야 합니다. 나쁜 예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과목과 여러 형태의 수행 평가에서 템포 조절과 샘여림 등을 탐구 활동이나 주제 활동도 여기 예처럼 등, 나, 이나, 다양한, 여러 같은 표현을 남발하면 실제로는 자신이 유의미하게 여기지 않은 경험, 다시 말해 학교나 부모 또는 사설기관에 의해 타율적으로 한 경험을 특별했던 것처럼 쓰려고 하다 보니 뭉뚱그려서 얼버무리게 되거나 부풀리게 되었군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무심코 저런 표현을 썼더라도 최종 제출 전에는 꼭 빼기 바랍니다. 둘째, 상세해야 합니다. 횟수, 가지수, 활동기간, 들인 시간, 분량, 참여 인원은 수치로 드러내는 것이 애매한 표현으로 감추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면접 문항은 지원자 개개인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상세하게 쓰지 않은 지원자에게는 면접에서 고차원적 질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일관되어야 합니다. 1200자 분량의 짧은 글 한 편에 불과한 자기소개서이지만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는 4가지 평가 요소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들 사이에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에서 고득점을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앞뒤가 맞지 않으면 문항을 만드는 면접관 입장에서 많이 허탈합니다. 12월 연말, 가족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이틀 밤을 지새며 여러분의 면접 문항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가급적 자신이 만드는 면접 문항을 통해 학생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고 싶어 하는데
일관성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생기부와 호응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 근거나 단서를 찾을 수 없는 내용으로 점철된 자기소개는 진실성 검증 위주의 면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그런 면접에서 자신의 답변만으로 진실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생기부에서 근거나 단서를 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면접입니다. 면접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본인의 차례가 다가오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해서 대기합니다. 차례가 되면 들어가서 간단히 인사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기 바랍니다. 인사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질문지를 뒤집어 질문을 확인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답변을 충분히 구상한 후 답을 하면 됩니다. 답을 할 때는 지금 하는 답이 어느 문항의 답인지를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모든 답이 끝나면 이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퇴실하여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면접에 대해 학생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면접장을 나가면 모든 단계가 끝납니다. 왼쪽과 같이 답하면 저평가를, 오른쪽과 같이 답하면 고평가를 받습니다. 첫째, 묻는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을 말하면 저평가 받습니다. 만약 수학을 비롯한 4개 과목에서 다이어리 공부법을 적용했다고 소개했는데 수학 외의 과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수학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만 주구장창 이야기한다면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학생 또는 최소한의 문해력도 갖추지 못한 학생으로 치부되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저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공식적인 말하기 경험이 적었던 학생이라면 실제 면접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한 탓에 동떨어진 답변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적힌 것과 같습니다. 대답할 때 결론을 먼저 말하고 뒷받침 내용들을 차근차근 뒤이어 제시하는 구조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연습량만 충분하다면 평소 발표나 연설, 회의, 토론 등의 공식적 말하기 경험이 적은 학생이더라도 충분히 면접에서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앞뒤가 맞지 않게 말하면 저평가받습니다. 좋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2순위에 두고 항상 1순위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하려는 데 두어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사설업체나 교사 또는 부모의 코칭에 따라 타율적으로 면접을 준비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주변의 고마운 도움을 받는 것까지는 좋으나 모든 도움을 자신의 가치관과 판단, 생각, 스타일에 맞도록 최적화하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면접은 자소서와 생기부로는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학생의 입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 지원자들이 앞뒤가 맞지 않게 대답합니다. 끝으로 자기소개서 팁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신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모순되지 않게 답해야 합니다. 시너지가 나면 더욱 좋습니다. 예컨대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내용에 대해 심층 질문을 받은 경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다음 학기에 이런 활동을 할 때에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 이러이러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와 같이 답했는데 그 답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것이면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충분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워 말고 세화고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